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 2학기 온학교 사회 첫 시간 선생님과 같이 해볼 건데요. 우리 오늘은 아쉽게도 선생님이랑 물론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지금 유튜브에 참석해주고 있지만은 선생님은 사실 이 시간에는 지금 아마 오후에 늦은 출장에 가 있을 거예요. 갑자기 출장 일정으로 선생님 실시간으로 수업을 못하게 돼서 이렇게 녹화 수업 영상으로 이렇게 대체하게 됐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위해서 영상을 아주 잘 만들어 놓으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실시간 댓글창으로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댓글창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은 우리 또 댓글을 달려주시는 선생님께서도 또 응답을 또 해줄 수 있으니까요. 함께 우리 참여해 보도록 합시다. 네, 먼저 우리 원격 수업 함께 지켜요. 우리 수업진들 하는 거 있죠? 우리 요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저작권을 보호해요. 무단 캡처, 촬영, 녹음, 녹화 안 되고요. 그리고 수업 자료 복제, 배포, 공유 안 되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하고 악플 안 되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즐겁게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 우리 다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궁금한 거는 댓글창에 언제든 남겨주면요.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절을 지키며 바른 언어를 사용해요. 여러분이 제일 잘하고 있는 거다. 그죠? 자, 그래서 본격적인 수업을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울 내용은요. 1교시 역사란 무엇인가인데요. 우리 이제 5학년 2학기 때부터 본격적인 우리 한국사를 배우는데요. 그 역사를 배우기 전에 이 역사가 무엇이며 우리가 이 역사를 왜 배워야 돼? 이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과 간단하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질 거고요. 그리고 2교시 때는 이제 우리 한반도에서 최초에 세워진 국가인 고조선이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역사의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역사는요, 이렇게 두 개의 한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을 찾아보면요, 역은 지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지나다. 자, 그럼 산은 뭘까요? 산은 사실 역사 사자인데요. 자, 그래서 이 역사를 돌이켜보면요, 지난 역사, 그러니까 지난 일들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역사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걸 선생님 사전에 한번 찾아봤거든요. 사전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또는 그 기록을 뜻한다고 합니다. 자, 일단 지나간 모든 일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인류 사회의 어떤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기록된 것들을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 몇만 년 전부터 있었던 일과 바로 어제까지의 모든 일들이 다 역사가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제 나 저녁에 치킨 시켜 먹었는데 이것도 역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네, 당연히 그건 아니겠다, 그죠? 그럼 역사가 되려면은 어떤 일들을 역사로 우리가 남길 수 있을까요? 뭔가 역사라면은 과거에 있었던 일 중에서도 뭔가 조금 중요하고 특별한 일, 뭐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네, 그래서 이 몇만 년 전부터 어제까지 일 그 중에서도 여러분 어떤 우리 인류 사회가 배울 만한 어떤 가치가 있는 일을 그 중에서도 고르고 그걸 또 연구한 기록들을 역사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내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건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선생님 아직 안 봤는데 여러분 혹시 한산 본 친구들 있나요? 네, 한산은 어떤 역사적 사건을 다룬 내용인가요? 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선생님은 역사적 사건 하면은 임진왜란이 잘 떠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임진왜란 말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역사적 사건, 아주 오래전 일이라도 괜찮아요. 한번 채팅창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합시다. 네. 우리나라 한반도 최초의 국가, 이미 배운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네. 고조선이 건국된 것도 아주 큰 우리나라에서 큰 역사라 볼 수가 있겠다, 그죠? 그리고 뭐 나중에 배울 내용이지만요. 고조선 이후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건국되고요. 그리고 신라가 통일을 한 것도 아주 큰 사건이고요. 그리고 통일 신라 위쪽에 고구려를 계승해서 또 발해라는 나라가 건국된 것도 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어떤 내용들을 올렸을까? 그리고 이후에 왕건이라는 인물이 고려를 세워서 고려가 또 나중에 여러 흩어진 나라들을 통일해서 고려의 건국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그 당시에 또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거란의 침입, 이후에 또 몽골의 침입, 이런 것도 어떤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이후에 또 고려가 멸망하고 이성계라는 인물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한 거 아주 큰 사건이 있겠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 조선시대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해서 배포한 것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아주 큰 역사적 사건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아까 얘기했던 임진왜란은 일본의 침입도 있었지만은 북쪽에 청나라의 침입으로 병자호란이 일어난 그런 사건들도 있겠습니다. 네, 조선 말에 되면요, 다양한 이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이런 일들. 그 중에서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해가지고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였던 시기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아주 역사적인 큰 사건이라 볼 수가 있겠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지배에서 벗어나서 나중에 독립을 하고 우리나라 정부를 세우고 이후에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6.25 전쟁이라는 아주 역사적으로 아픈 그런 사건들도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다, 그죠? 네. 아마 채팅창으로 많은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역사를 배우기 전에서 난 이 정도 알고 있다. 뭔가 자랑 정도? 그렇게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것들도 차근차근 우리 5학년 2학기 역사를 배우면서 다 알아갈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이것도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큰 사건이라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역사 현장에 있는 거예요. 네.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역사에 아주 큰 사건으로 남아있을 사건이기도 할 겁니다. 되겠죠? 여러분들 지금 역사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역사를 왜 배워야 할까? 한 4가지 이유를 한번 추려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구인지 이해할 수 있다입니다. 네. 아까 처음 얘기했듯이 우리 이 한반도에 처음으로 세워진 국가가 무엇이었나요? 그쵸? 고조선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현재의 대한민국까지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지, 우리의 조상들이 어떤 사건들을 겪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가 누구인지 이해할 수 있다라는 첫 번째 역사를 배워야 할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전 우리 조상님들이 어떤 사건을 이제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을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나왔을 때 우리가 옛날 이 조상들이 해결했던 그 해결 방안을 참고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 상식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네, 이제 한국인으로서 한국사를 아는 거는 이제 상식을 갖추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실제로도 우리 수능 칠 때도 우리 한국사는 다 응시를 해야 된다고 하죠. 자, 그리고 나중에 우리 뭐 공기업이나 어떤 공무원에 응시를 할 때도 이 한국사 능력 시험은 꼭 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현재 사회에서는 이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을 욕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겠는데요. 역사에 대한 의식을 기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역사의식이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 역사 자체를 아주 귀하게 여기고 역사를 또 해석하고 이런 능력들을 내면하는 걸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어떤 역사교육 궁극적인 목적이라면은 역사의식을 기르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역사 왜 배워야 될지 알겠죠, 여러분? 네. 아마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친구들은 아주 역사가 참 재밌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다 함께 같이 앞으로 역사 쌤이랑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한번 또 나왔다, 그죠? 우리 아까 역사를 배우는 이유 중에서 교훈이 있었잖아요, 그죠? 앞으로 이 코로나와 같은 비슷한 전염병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현재 몇 년째 지금 코로나로부터 극복하는 과정이 겪고 있잖아요. 자, 이걸 나중 후손들이 이 코로나에 대한 역사를 가지고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 집에서 혹은 집 주변에서 모두 이 코로나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거, 네, 우리가 모두 화이팅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역사는요, 누군가 연구를 하게 돼요. 연구하게 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네, 누굴까요? 네, 어떤 역사학자가 있겠죠. 네, 역사학자는요, 그냥 뭐 옛날에 뭐 이런 나라가 있었을 거야. 뭐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했을 거야. 이렇게 뭐 상상해서 쓰진 않아요. 자, 뭔가 어떤 증거 자료가 있어야겠다, 그죠? 네. 그래서 뭐 옛날 물건들, 건물들, 기록들 이런 것들을 먼저 모아야겠죠. 네. 이런 것들 우리가 사료라고 하는데요. 사료를 먼저 수집 모아서요. 자, 이걸 바탕으로 뭘 할까요? 먼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워낙 요새 문화재들도 가짜가 많아가지고요. 이 과정을 사료 비판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문화재들을 일단 진짜인지 가짜인지부터 가리고요. 그럼 여기서 이 써진 기록이 이 자체도 다른 역사랑 비교해서 이게 맞는 내용인지 일단 비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이제 기록 같은 것도 뭐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부분도 있을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이 역사가가 나름대로 당연히 어떤 객관적인 자료에 입각해서 이 역사를 해석을 하고요. 이제 서술을 하면은 그게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역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여러 역사학자들끼리 해석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도 역사의식을 길러서 우리가 바로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알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우리의 이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아까 잠깐 얘기했던 사료를 볼 건데요. 우리 사료가 뭔가요? 혹시 집에서 강아지나 고양이 키울 때 쓰는 그 사료는 아닌 거 알겠다, 그죠? 네, 사료는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역사적 자료에 그 사와 료를 붙이면 될 겁니다. 자, 뭔지 알겠죠? 역사를 연구하기 위한 어떤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료는요, 총 3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우리 앞으로 5학년 2학기 역사 배우면서 나눈 내용들이기도 하니까 잘 봅시다. 먼저 유물이 있습니다. 유물은 말 그대로는 알겠지만, 유물은 일단 내가 들 수 있는 물건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물 들고 갈 수 있는 거.
자, 그리고 유적이 있어요. 유적은 뭘까요? 땅에 붙어 있는 거, 못 들고 가는 거야. 뭐 건물이나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기록물입니다. 뭐 글이나 그림으로 쓰여진 것을 기록물이라 하는데요. 자, 사료는 총 유물, 유적, 기록물 이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유물에는요. 이게 삼국시대의 불상입니다. 삼국시대 불상인데 이런 것들도 포함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게 2교시 때 배울 거지만요. 고조선 시대 때 쓰였던 토기예요. 네, 토기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우리 가야 시대 때 가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때 쓰였던 이게 철조각이에요. 철조각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물이라 볼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리고 유적에는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혹시 아나요, 여러분? 많이 가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경주예요. 경주에 있어요. 네. 경주에 있는 절인데요. 불국사죠. 불국사가 있고요. 이건 건물이다. 그죠? 건물. 그리고 이거는요. 선생님 여기 가봤는데 이게 충남 공주에 있어요. 네, 공주인데 공주의 옛날 백제 시대 때 이제 고분 이제 무덤인데요. 무령왕릉이라는 유적이에요. 그리고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불국사 안에 있는 탑인데요. 우리 다보탑이라고 있고요. 다보탑이라는 탑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땅에 붙어 있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적이라고 분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기록물이 있는데요. 자, 기록물 종류에는요. 자, 이거는 5학년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이게 중국의 역사서, 한서란 역사서인데요. 이것도 중국의 역사서 안에도 우리나라에 대한 기록이 정말 많아요. 이것도 우리 역사를 연구할 수 있는 어떤 사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네, 이거는 그림이다. 그죠? 그냥 그림이 아니라 고구려 고분에 있는 고구려 시대 때 무덤 안에 있는 벽화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는 기록물로 분류해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거는 많이 훼손됐다. 그죠? 이건 신라시대 때 무구정광대다라니 경이라는 불교 경전인데요. 나중에 우리 같이 배워볼 거니까요. 또 마찬가지로 글이나 글로 표현된 그림이나 글로 표현된 여러 가지 내용들 우리가 기록물로 우리가 분류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실시간 채팅창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때까지, 방금까지 사료 종류 세 가지 얘기했죠. 네, 첫 번째 유물, 두 번째 유적, 세 번째, 기록물.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죠? 내가 알고 있는 이 사료를 종류별로 이제 구분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유적을 선택했어요. 유적은요, 선생님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 이제 군위 지역인데요. 이 군위에 인각사라는 절이 있어요. 네, 이것도 당연히 유적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유적은 인각사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다. 그죠?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마찬가지로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그 채팅창 안에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료를 그 사료를 적고 그 앞에 이제 종류를 구분해서 한번 나타내 봅시다, 여러분.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지역에 있는 유적도 괜찮고요. 네. 그리고 내가 우리 지역 아니라도 괜찮아요. 다양한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유적들 볼 수 있겠죠. 네. 사실 경주 가면은 여러 그 왕릉들이 있잖아요. 고분들이라고도 하는데 그 고분들은 이제 옛날 왕이나 귀족들이
죽거나 묻혔던 이제 무덤인데요. 그것들도 모두 우리가 유적이라 볼 수 있겠다, 그죠? 막 올라가서 막 놀고 이러면 안 돼요. 유적이 우리의 소정 유적이에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고요. 어떤 절 안에 있는 불상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유물일 수도 있겠다, 그죠? 네, 그렇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거는 우리 각 지역별로 박물관이 있잖아요, 그죠? 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 뭐 옛날에 쓰던 무기나 혹은 장식, 혹은 옛날에 기록된 어떤 책들 이런 것들도 다 뭐 유물이나 기록물들로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 가봤나요? 서울이 아무래도 우리 조선시대는 또 우리나라 수도,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수도이니만큼 동대문, 서대문 이 문 자체도 다 아주 큰 유적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경복궁 가본 친구들 있나요? 마찬가지로 유적으로 우리가 분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가본 곳이나 내가 알고 있는 곳 다양하게 우리가 사례를 종류별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 친구들끼리 서로 나눠보는 거예요. 네. 어디 검색해보고 올려봐도 괜찮아요, 여러분. 네.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뭐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자, 쌤, 잘 모르겠어요 한 친구들은 앞으로 알아가면 되니까요. 너무 주눅들지 않아도 돼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보고요. 자, 이제 퀴즈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 자, 과거에 일어난 일 중에서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나 이를 기록한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두 글자예요.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두 글자. 초성 힌트는 이응, 시옷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아마 쉽게 많은 학생들이 채팅창에 올라오고 있을 거예요. 자, 정답은 누구누구? 네, 역사였습니다. 자, 많은 친구들이 역사라고 올려주겠죠?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역사를 왜 배웠는지 아까 봤었는데요. 역사를 배우는 이유로 옳지 않은 거예요. 아는 게 무엇인지 고르세요. 1번, 우리가 누구인지 이해할 수 있다. 2번, 지우고 싶은 과거를 덮을 수 있다. 3번, 역사에 대한 의식을 기를 수 있다. 4번, 역사 자체가 상식을 갖춘 일이다. 여러분 뭔가요? 잘할 수 있죠? 네, 쉽게 할 수 있죠? 옳지 않은 거예요. 네, 정답은요, 두구두구두구. 정답은 네, 2번이었습니다. 누구나 여러분 아주 아픈 역사나 부끄러운 역사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과거를 덮는다고 해서 없어질까요? 이미 일어난 일인데. 물론 우리 이웃 나라에 이 지우고 싶은 과거를 덮으려고 하는 나라들도 있지만은 그래선 안 됩니다, 여러분. 그쵸? 물론 부끄러운 역사라도 우리의 역사를 간직하고 앞으로 안 그럴 수 있도록 계속 공부해 나가는 자세로 우리가 해야겠다, 그죠? 네, 그래서 정답이 아닌 것은 정답은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다음 중 역사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입니다. 첫 번째, 대표적인 관광지 서울의 경복궁. 두 번째, 조선시대에 쓰였던 화폐. 세 번째, 한글의 원리가 적힌 훈민정음. 네 번째, 심사인당이 그려진 5만원권. 자, 여러분,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네, 지금 이건 조금 쉽게 우리가 올려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답은 누구누구. 네, 정답은 4번. 네, 심사임당이 그려진 5만원권입니다.
네. 자, 현재 상태에는 이 5만원 건은, 일단 우리가 쓰고 있는 화폐니까요. 네. 나머지 것들의 어떤 과거에 있었던, 어떤 유물이나 유적이지만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현금 5만원 건은, 물론 심사임당이 과거 인물이긴 하지만은, 5만원 건 자체는 역사적 사료가 되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우리 잠깐 5분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시간, 같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5분 동안 잘 쉬었죠? 네, 쉬는 시간 정말 빨리 간다, 그죠? 네.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수업 시간은 이렇게 잘 안 가는데 시간 왜 이렇게 금방 갈까라는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선생님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일단 우리 이 온학교 수업을 하기 위해서 모였고요. 그래서 이 교시를 같이 한번 또 즐겁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안내했듯이 우리 이 교시는요, 고조선의 발전 과정을 알아보는 건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에 처음으로 생긴 고조선이라는 국가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전에도 당연히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었겠죠. 네. 아주 오래전에는 그때를 이제 선사시대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자, 그 당시 때는요, 사람들이 한 곳에 오래 머무르고 이런 개념은 없었어요. 무리 지어 다니면서 어떤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있으면 채집을 하고요. 혹은 동물이 보이면 사냥을 하고 이런 생활을 하면서 주로 이동하면서 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느 지역에 먹을 것이 떨어지면요,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또 새로운 지역에 가서 열매를 채집하던가 동물을 사냥하던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활을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속 이동을 했다, 그죠? 자,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제 농사 짓는 방법을 깨닫게 됐어요. 농사 지으려면 계속 이동할 수 있을까요? 네, 어느 한 지역에 머무르면서 농작물을 키워야겠다, 그죠? 자, 그래서 각각의 어떤 이런 부족들이 각자 지역에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됩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그 농작물을 얻으면서 생활을 했겠다, 그죠? 자, 그러다가 이제 개인별로 뭔가 이 농사 짓는 농장 수확량이 좀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많이 수확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수확하고, 이 수확량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어떤 힘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이 힘이 더 높아지고 적게 가진 사람은 힘이 없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거는 개인뿐만 아니라 어떤 부족 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돼 가지고요. 여러 부족 중에서도 많이 가진 사람이 힘이 센 이런 큰 세력이 큰 부족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 보면요, 이웃에 힘이 약한 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족들을 하나씩 정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이제 부족이 아니라 부족의 개념을 넘어서 조금 아주 큰 어떤 개념이 생기겠다, 그죠? 자, 그게 바로 나라가 되고요. 우리 한반도에서는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왔던 이제 인물이 있죠. 우리 단군 왕검이라고 있는데요. 이 단군 왕검의 이제 고조선을 세운 단군 신화라는 게 있어요. 네. 이 신화를 내용을 그림으로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다, 그죠? 자, 먼저 하늘 세상에 살고 있던 환웅이 아버지 환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래쪽에 이 지상 세계에 가서 살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환웅은 지상 세계로 내려왔는데 어느 날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찾아왔대요. 자, 그래서 이 동굴에서 마늘과 쑥을 먹고 다 보면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중간에 뛰쳐나가 버렸고요. 자, 이 인고의 시간을 버틴 곰은 이제 여자가 되어서 환웅과 결혼했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바로 뭐다? 단군 왕검을 낳았다. 그래서 이 단군 왕검이 나중에 커서 우리 민족 최초의 나라인 고조선을 세웠다라는 단군 신화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 많죠. 자, 근데 이 내용 자체가 보면은 곰과 호랑이가 말을 하고 곰이 사람이 되고
이런 현재의 어떤 현실 세계의 내용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내용이다. 그죠? 말 그대로 신화인데요. 이 신화에서 그 당시 고조선에 건국했던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건국 이야기의 내용을 쭉 보면요. 환웅이 이제 하늘 세상에서 지상 세계로 내려갈 때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와 무리 3,000명을 이끌고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나라를 세우려면 어떤 무리가 있어야겠죠. 주변에 다른 이가 많았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근데 하필 신하가 바람과 비와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였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 당시 바람과 비와 구름이 필요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네. 우리가 어떤 농사를 지으려면 당연히 비, 구름, 그렇죠? 바람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 당시 때 우리가 이 농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농경사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른 내용도 한번 볼까요? 어느 날 곰과 호랑이가 환웅을 찾아와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곰과 호랑이였을까요? 네, 아니겠죠. 네, 그 당시 때는요. 우리가 지금과 같은 뭐 불교, 기독교 같은 종교는 없었지만은 어떤 뭐 동물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 어떤 그런 종교들이 있어가지고요. 곰이라 하면요, 곰을 숭배하는, 그럼 호랑이를 숭배하는. 그래서 어떤 곰을 숭배하는 곰부족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호랑이 부족이 이 환웅 부족과 같이 함께하고 싶었다라는 내용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뛰쳐나간 거는 호랑이 부족이었고요. 이제 곰이 이제 사람이 되어서 환웅과 결혼했다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말은 무엇이냐? 호랑이 부족은 이제 연합을 하지 못했고 이 곰 부족과 환웅 부족이 함께 연합을 했다라는 내용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것 이렇게 해석하는 것들도 모두 역사가의 어떤 일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우리 이 고조선이 워낙 오래된 나라예요. 그리고 왼쪽에 연표도 나와 있지만요. 기원전 2333년이면요. 지금보다 4000년도 더 전이에요. 워낙 오래된 국가다 보니까 사실 남아있는 자료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고조선의 8조법이라는 이게 법이에요, 법. 네. 몇 조 하는 법인데 8개의 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중국의 역사서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중국 역사서. 네. 이게 우리 1교시 때 봤던 사진인데 중국의 한서라는 역사서입니다. 한서 안에서의 지리지란 내용 안에 있는 건데요. 여기를 잘 들여다보면요. 고조선에는 이제 8개 법조항이 있었는데요. 사실 여기 기록된 거는 3개의 조항만 기록되어서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조항만 봐도 고조선에 어떤 사회였는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한 가지 살펴보면요. 첫 번째 조항입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뭘까요? 그 당시 사회 분위기. 사람을 죽인 사람은 우리나라는 그런 사형이 없다, 그죠? 네. 사람 죽여도 몇 년 살다가 나오고 이런 데가 많은데 그 당시 때만 해도 사형에 처한다. 네. 사람 생명 자체를 아주 중요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을 죽인 게 아주 정말 큰 죄잖아요. 그런 큰 죄는 사형이라는 아주 무서운 벌을 내렸다. 네. 큰 죄는 그만큼 더 엄격하게 처벌을 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정언도 한번 볼까요? 네. 남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은 여기서 상해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겁니다. 네.
상해를 입힌 사람은 곡식으로 갚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자, 곡식으로 갚는다? 이 곡식은 누구 걸까요? 각자 자기가 있는 자기 곡식이겠다, 그죠? 각자 곡식이 있었네? 곡식을 갖고 있었네? 그럼 그 당시 때 사람들 각자가 개인 재산을 인정해줬다. 내 곡식이니까 대신 갚는다, 그지? 그러니까 각자 개인의 재산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조항 봅시다. 자,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데려다 노비로 삼는다. 그리고 죄를 면하려면 50만 전을 내야 한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점. 중간에 노비라고 있지, 노비. 노비는 뭐예요? 네. 우리가 여러 왕, 귀족, 예전에 보면 여러 신분이 있는데 가장 낮은 신분을 노비라고 했는데요. 옛날에는 노비를 거의 사람이 아니라 물건 취급을 했다고 해요. 자, 그렇단 말은 일단은 뭔가 신분 제도가 있었다. 이 노비를 포함한 노비와 노비 아닌 사람. 일단 사람의 어떤 지위를 나눴다고 볼 수 있겠다, 그죠? 신분 제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자, 이 노비를 안 내는 방법이 있었어요. 뭘 내야 된대요? 50만 전인데 이때 전은 돈을 뜻합니다. 그럼 그 당시 때도 4,000년 전에도 뭐가 있었다? 화폐, 돈이라는 개념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주 뭔가 발전된 사회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고조선의 법도 봤지만은 우리 현재도 법이 있잖아요, 그죠? 이 고조선의 법과 현재의 법의 어떤 공통점이나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옛날 법과 현재 법의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 자, 먼저 공통점부터 먼저 볼까요? 공통점. 우리 고조선의 법도 봤지만 우리 현재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네. 죄를 지으면 벌금을 내거나 혹은 더 큰 죄를 지으면 우리가 교도소, 감옥으로 가겠다, 그죠? 이 말은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우리 법 자체가, 그죠?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렇다면 차이점은요, 여러분? 차이점 뭐가 있을까요? 옛날 고조선 때 사람을 다치게 하면 뭘로 갚는다고 했어요? 곡식으로 갚는다 했어요. 그럼 지금은요? 사람들 지나가다 때려서 다치겠다. 너 쌀 한 좀 줄게. 이러면 될까요? 네. 현재는 돈으로 갚는다, 그죠? 나 돈 못 내. 그러면 당연히 감옥으로 갈 수 있겠고. 그래서 예전에는 곡식으로 갚았으나 현재는 돈으로 갚는다는 차이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고조선뿐만 아니라 우리 조선시대까지도 이 제도가 존재했어요. 사람의 가치를 나누는 거죠. 태어난 혈통에 따라서. 뭘까요? 예전에는 신분제도가 있었어요. 현재 신분제도 있나요? 나랑 친구랑 너는 나보다 더 낮아 높아 할 수 있나요? 우리 모두 평등하다, 그죠? 현재는 우리는 평등 사회에 있지만은 고조선 때는 신분 제도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그런 차이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고조선의 범위. 그래, 우리 한반도에 우리가 최초에 고조선의 나라가 들었었다는 거 알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지? 현재의 우리가 살고 있는 경상북도 지방이었나? 아니면 북한 지방이었나? 제주도도 포함되었나? 우리가 이런 것들 궁금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범위를 우리가 어디 기록에 사실 정해놓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고조선의
대표적인 유물을 통해서 짐작은 해볼 수 있어요. 짐작. 어떻게 짐작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고조선의 대표적 유물 알고 있나요? 우선 토기가 있어요. 토기. 자, 얘는 우리가 미송리식 토기라고 하는데요. 이 토기가 처음에 뭐 어떤 미송리라는 데서 뭐 발견됐다고 해요. 그래서 뭐 미송리식 토기라고 하는데요. 고조선 시대 때 대표적으로 썼던 어떤 그릇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릇. 자, 그리고요. 이거 혹시 뭔지 아나요, 여러분? 네. 이거는 칼인데요, 칼. 이 칼 모양이 요즘 모양이랑 조금 다르다, 그죠? 뭔가 조금 가운데가 조금 넓적하고 갈수록 뾰족해지는 그런 모양인데요. 이게 비파형 동검이라고 합니다. 비파형 동검이 뭐예요? 동검은 이제 청동으로 만든 칼이라고 해서 동검이라고 하는데요. 비파형은 비파를 닮은 형태라고 해서 비파형 동검이라는데요. 비파 뭔지 들어봤나요? 네, 선생님이 준비했습니다. 궁금해할 줄 알고. 네, 비파는요. 이게 중국의 악기예요. 악기인데 뭔가 조금 닮았나요? 네, 아래쪽이 불룩하고 위쪽으로 와서 얇아지는 그런 형태인데요. 비파를 닮았다고 해서 비파형 동검이 있습니다. 고조선 시대 때 그때 대표적인 유물이에요. 그리고요. 네, 자, 우리 이런 큰 돌 본 적 있나요? 뭔가 자연적으로 생겼다 하기에는 뭔가 모양이 조금 특이하다, 그죠? 네, 큰 주춧돌을 세우고 그 위에 아주 큰 돌을 올린 형태인데요. 이게 고인돌인데요. 고인돌의 종류도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나뉘는데 그 중에서 탁자를 닮았다고 해서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합니다. 될까요? 자, 그러면 보세요. 고조선의 대표적 유물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로 우리 고조선 보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이 유물들이 발견된 장소가 있잖아요. 장소가.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쓰던 물건이 무더기가 저 어디 뭐 미국 땅에서 발견될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요? 자, 물건이 어디에 많이, 그 나라의 물건이 어느 지역에 많이 발견됐단 말은 그 지역이 그 나라 사람들이 살던 곳이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이 아까 봤던 그 세 가지 대표적인 유물이 발견된 장소를 지도에다가 표시를 해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미송리식 토기입니다. 자, 이 미송리식 토기는요, 주로 남한 현재 북한 지역이다, 그죠? 북한 지역과 우리 중국의 요동지방이나 만주 쪽에 많이 발견됐다고 해요. 자, 근데 이 토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사실 그러면 고조선의 범위는 북한 지역부터 만주까지다 이렇게 우리가 딱 단정 지을 수 없겠다, 그죠? 그래서 하나만 해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범위를 겹쳐서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비파형 동검도 한번 볼게요. 비파형 동검은요, 자, 분포 지역이 꽤 많이 발견된다, 그죠? 여기 아래쪽에 전라남도 지역, 거의 남해안 지역까지도 발견되고요. 북쪽으로는요, 요동지방을 넘어서 중국의 요서지방까지도 우리가 아주 광범위하게 넓은 범위에서 발견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볼게요. 탁자식 고인돌은요, 뭔가 이 두 지방을 조금 겹쳐지는 부분에 발견된다 볼 수 있겠네요. 요동지방, 그리고 중국의 만주, 그리고 여기 서울 한강 요 지역까지도 우리가 아래쪽으로 발견되고요. 여기 밑에 전라도 지역까지 볼 수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사실 뭐 이런 유물,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유물, 뭐 비파형 동검이나 미소리식 토기 같은 경우에는 들고 갈 수 있으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될 수 있겠지만은 이런 탁자식 고인돌과 같은 유적은요 어디 옮길 수가 없으니까요, 그죠? 이런 것들이 발견된 지역이 즉 그 당시 고조선의 범위였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유물이 발견된 지역을 이제 공통적으로 발견된 지역을 한번 표시를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옛날 고조선의 범위는 현재 북한 지역 그리고 북한 지역 북쪽에 중국의 만주 지방과 요동 그리고 요서 일부 지역까지 범위를 넓혔었구나 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되겠죠? 네. 이렇게 역사를 공부하면 참 재밌지 않을까요? 네. 역사가들도 이렇게 하나하나 뭔가 발견해 내다 보면요 아주 뿌듯하겠다, 그죠? 여러분들도 뭐 역사 같은 것들 많이 공부하다 보면요 재미를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고조선에 대한 내용들 사실 많지는 않아요. 지금 남아있는 게 워낙 오래전 나라라서 남아있는 게 없지만은 그래도 그 당시 사회 분위기나 고조선의 어떤 범위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때까지 배운 내용들 퀴즈를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자, 고조선을 건국한 인물이 있었어요. 자, 그 인물은 누구인가요? 이거 친절하게 초성이 뜻까지 있습니다. 자, 디귿, 기역, 이영, 기역입니다. 네. 자, 네 글자입니다.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여러분. 네, 고조선을 건국한 인물은 누구인가요? 네, 아마 채팅창에 이미 답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을 거예요. 네, 정답은요? 당군 왕검입니다. 네, 우리 많은 친구들 잘 이야기 줬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퀴즈입니다. 다음 중 고조선에 대해서 맞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맞는 내용. 자, 맞는 내용 골라보는 건데요. 첫 번째, 법이 필요하지 않았다. 법이 필요 없었다. 두 번째, 모두가 평등한 사회였다. 평등했다. 세 번째, 화폐의 개념이 있었다. 네 번째, 현재까지 남아있는 자료가 없다. 자, 맞는 내용 우리 번호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몇 번인가요? 자, 요건 조금 비교적 쉬운 문제라 할 수 있겠다, 그죠?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면은 쉽게 할 수 있는 거. 네, 3333번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정답은요. 네, 3번 화폐의 개념이 있었다, 그죠? 그쵸? 우리가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가 되지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50만 전을 내야 된다. 돈이 있었다, 그죠? 자, 이런 조선시대 8조법 법이 있었다, 그죠? 일본도 아니고요. 평등한 사회 아니죠. 노비라는 신분제도가 있었고요. 현재까지 고조선에 남아있는 자료, 우리 대표적인 자료 세 가지 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고조선의 문화 범위를 짐작할 수 있는 우리 대표적인 유물 세 가지 있었죠. 뭔가요? 댓글창에 이거 좀 많긴 한데 뭐 하나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하나라도 괜찮아요. 세 가지 있었죠. 그 중에 두 가지는 유물이었고요. 한 가지는 유적이었다, 그죠? 네, 뭐였을까요, 여러분? 네, 이제 하나하나씩 올라오고 있고 이렇게 다 세 가지 다 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 댓글을 확인하면서 정답도 같이 확인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비파형 동검이 있었고요. 두 번째 미송리식 토기, 그리고 마지막 탁자식 고인돌, 이 세 가지였습니다.
정답을 맞추는 친구들 축하하고요. 정말 열심히 잘 공부해줘서 우리가 선생님이 정말 뿌듯합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오늘 수업 마무리해봤고요. 이 첫 번째 시간을 이런 녹화 수업을 해서 선생님 정말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요, 이제 이런 갑작스러운 일은 정말 잘 안 일어나니까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만나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요. 네, 다음 주 마찬가지로 화요일 7시입니다. 삼국시대의 건국과 발전 과정 알아보고요. 그 다음 이 신라의 통일과 발해까지 알아보는 내용들 같이 해볼 거니까요. 우리 오늘 접속한 친구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친구들 좀 소개 많이 해가지고요. 7시에 다음 주 화요일 7시 모두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